내가 회장 딸이라고? 웃기지 마. 박철수 부장의 비웃음이 회식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술잔만 만지작거렸죠.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해외 명문대 MBA를 마치고 당당하게 입사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비참한 신입사원이 되어 있었어요. 박 부장은 매일 아침 커피 심부름을 시켰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일부러 망신을 주었습니다. 내 실력으로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지은은 참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고 실력으로만 인정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야, 신입, 여기 소주 한 병 더 시켜. 박 부장의 명령에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료들은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박 부장이 무서워서 침묵했죠. 26살 신입사원을 48살 부장이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원래 이런 건가요? 지은은 씁쓸하게 웃으며 소주를 주문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야. 내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으면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다시 회식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어요. 어이, 강대리. 아니, 강사원. 술 따라. 반말과 존댓말을 섞었으며 지은을 무시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술을 따르자 박 부장은 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비웃었죠. 너 같은 애들이 회사 망쳐. 요즘 신입들은 다 이래. 그 말에 다른 선배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박 부장에게 회장실 긴급 호출 문자가 날아들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박 부장은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 괴롭힌 그 신입사원이 회장 옆에 앉아 있었던 거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반전의 결말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강지은은 26살의 평범해 보이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테크그룹 개발팀에 배치된 지 첫날,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해외 명문대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강태준 회장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신분을 숨기고 실력으로만 인정받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오전 9시 개발팀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박철수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48살의 그는 20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어요. 3번이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성격이 괴팍해졌죠. 신입이 누구야? 박 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지은이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지은입니다. 그래. 앉아. 박 부장은 지은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다 저렇게 건방져 보인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지은은 건방진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 눈에는 그게 거슬렸어요. 커피 타올 줄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 타와. 설탕 2스푼. 첫 업무 지시가 커피 심부름이었습니다. 지은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부장이 또 불렀어요. 강사원, 회의실 청소 좀 해놔. 네? 청소 담당분이 따로 계시지 않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입이 감히 대들어? 시키는 대로 해? 다른 선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만 집중했죠. 지은은 할 수 없이 회의실로 갔어요.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신입사원에게 시키는 걸까요? 오후 2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어요. 박 부장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는데 명백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죠. 지은은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까? 결국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 부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뭔데? 지금 분석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왜곡될 수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입사원이 부장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였죠. 박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의견을 내? 여기가 학교야? 죄송합니다만 제가 해외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봐서. 닥쳐. 신입 주제의 건방지기는. 박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른 선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박 부장님한테는 절대 반박하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지은에게만 유독 가혹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오게 했고 점심시간에는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는 절대 맡기지 않았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박 부장 책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컴퓨터 화면을 닦았죠. 그러고 나면 커피를 타러 가야 했어요. 강사원, 커피 왜 이렇게 늦어? 박 부장은 항상 뭔가 불만이었습니다.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하면 다시 타오게 했고 너무 식었다고 하면 또다시 타오게 했어요. 지은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죠. 어느 날 오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어요. 박 부장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명백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매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부장님, 이 부분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매출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입니다. 박 부장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20년 동안 이 일했어. 하지만 분명히 나가. 당장 나가. 지은은 할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미팅에서 그 실수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 부장은 팀원들 앞에서 지은을 불렀습니다. 강사원, 내가 자료 검토 안 했지? 내 잘못이야.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책임을 지은에게 떠넘기는 거였어요. 동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침묵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도 쉴 수 없었어요. 박 부장은 지은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은행 가서 이거 입금하고 와. 제 점심시간인데요. 신입이 밥이 중요해, 일이 중요해. 결국 지은은 점심도 거르고 은행에 다녀와야 했어요. 돌아와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단순 반복 작업만 했죠. 복사하고 스캔하고 파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이 또 불렀죠. 강사원, 이 보고서 오늘까지 정리해놔. 지금요? 내일 아침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한테 대들어. 신입 주제에. 박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만 혼자 남아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당장 해결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싶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박 부장의 괴로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 준비한 기획안을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이게 뭐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 지은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휴지통에 던져버렸죠. 지은은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오전 10시에 본사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48살의 회장은 오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개발팀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책상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박철수 부장이 지은에게 뭔가를 던지는 게 보였어요.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보고서야? 다시 해와. 박 부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죠. 당장 들어가서 박 부장을 해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지은이 스스로 이겨내길 원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지켜만 봤어요. 하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지은만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봤죠. 마음이 아팠어요. 오후 2시쯤 회장은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박철수 부장 인사 파일 가져와.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가져오라니까. 인사팀장이 급하게 파일을 가져왔어요. 회장은 박 부장의 경력을 살펴봤습니다. 20년 근속, 승진 탈락 3번, 업무 평가는 중간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뛰어나지도 형편없지도 않은 직원이었죠. 이 사람 왜 승진을 못했지? 협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괴롭히는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불만을 약자에게 푸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죠. 감찰팀에 지시해. 개발팀 근무 환경 점검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개발팀 앞으로 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 보였습니다. 혼자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오후 5시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박철수 부장 회장실로 호출해. 무슨 일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냥 와보라고 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극복하길 원했지만 이 정도면 부당한 수준이었죠. 회사는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는데 지은만 남아 있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었죠.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밤 9시 지은이 마침내 퇴근했어요.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죠. 내일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개발팀 전체 회식이 있었어요. 박 부장이 주도한 자리였죠. 강남역 근처 고깃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은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고기가 나오자 박 부장이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강사원 고기 구워. 다른 선배들도 있었지만 신입인 지은에게만 시켰어요. 지은은 조용히 집게를 들었습니다. 고기를 뒤집으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첫 잔이 돌았습니다. 박 부장이 소주병을 들고 지은의 잔에 술을 따랐어요. 원샷. 지은은 술을 잘 못 마셨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한 잔을 단숨에 비웠죠. 얼굴이 금방 빨개졌습니다. 에이, 술도 못 마시면서 회식은 왜 와? 박 부장이 비웃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지은을 도와주지 않았죠. 두 번째 잔이 돌았어요. 지은은 이미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계속 술을 따랐죠.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똑같이 마셔야지. 지은이 잔을 들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박 부장이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2잔에 저 모양이야? 회사 생활 힘들겠네. 그때 옆자리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장님, 지은 씨 술 약한 것 같은데요. 뭐? 신입 감싸. 너도 마셔. 선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부장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어요. 회사에서는 그가 권력자였으니까요. 3번째 잔까지 마시고 나자 지은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 부장은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은을 쳐다봤죠. 야, 강사원. 너 어떻게 입사했어?
네. 아니, 스펙을 보니까 해외 대학 나왔던데. 그것도 MBA라며?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부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집안이 좋나 봐? 유학 보낼 정도면? 그냥 장학금 받아서 다녔습니다. 거짓말. 요즘 애들은 다 부모 찬스지. 박 부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내 실력으로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궁금하더라. 뭐 아는 사람 있었나?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입사했습니다. 에이, 믿을 수가 없네. 일 못하는 거 보면 분명히 백으로 들어온 거야. 그 말에 지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죠. 대답 안 해? 역시 그렇구만. 요즘 신입들이 다 그래. 박 부장이 비웃으며 소주잔을 비웠어요. 그러고는 또 지은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이거 마시고 인정해. 내가 어떻게 입사했는지.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술잔을 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회식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택시를 탔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박철수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월요일 오전 9시 회장실로 출근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박 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실 호출이라니?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주말 내내 불안했어요.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박 부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장실 앞에 섰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부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회장 옆 소파에 강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러웠죠. 박 부장은 눈을 의심했어요. 회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강태준 회장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부장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 부장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 순간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신입사원이 회장실에 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하죠. 제 딸 강지은입니다. 박 부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딸? 회장의 딸이라고? 자신이 석 달 동안 괴롭힌 신입사원이 회장 딸이었다는 말인가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자신이 지은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커피 심부름, 회의실 청소, 야근 강요, 회식 자리에서의 모욕. 회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20년 근속하셨더군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승진은 3번 탈락하셨네요. 이유를 아십니까? 박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협업 능력 부족, 후배 양성 미흡, 감정 조절 실패. 이게 평가 내용입니다. 그건 특히 신입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박 부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장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강지은 사원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업무지도 차원에서. 업무지도요? 커피 심부름이 업무지도입니까? 박 부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회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찰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강요, 점심시간 심부름, 부당한 야근 지시, 회식 자리 강제 음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 부장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 부장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사원. 아니, 강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사는 무슨 이사입니까? 저는 그냥 사원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박 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회장이 최종 통보를 했어요. 박철수 부장, 오늘부로 지방 사무소로 발령합니다. 재고용 심사는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박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박 부장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모두 자신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개발팀 사무실로 돌아온 박 부장을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거든요. 회장 딸을 괴롭힌 부장이라는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퍼졌죠. 오전 10시 인사 발령이 공지되었습니다. 박철수 부장은 부산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지은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은 씨, 정말 회장님 따님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신분 때문이 아니라요. 그 말에 선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 부장 없는 첫 회의였어요. 임시로 김 차장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웠죠. 지은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이터 분석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은은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어요. 석 달 전 회의에서 말하려다 막혔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막지 않았죠. 현재 방식은 표본 선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정확도가 30% 향상됩니다. 지은의 설명을 듣던 팀원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을 갖춘 인재였죠. 회의가 끝나고 김 차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라니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습니다. 특히 권력이 어떻게 오용되는지요. 김 차장은 지은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분노했을 텐데 지은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지은은 아버지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이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빠. 배운 게 많아요. 박 부장 처분이 너무 심했나?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